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납기일은 약 12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운전석 시트를 보면은 버튼이 총 3개가 있어요. 앞에 버튼을 통해서 시트의 앞, 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척추 받침대 버튼까지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 보면은 여기 우드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메모리 시트 저장하는 거는 총 2가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왼쪽 거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레버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셔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으로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펼수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 잠금, 열림 버튼,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석 모두가 파워 윈도우 세이프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문을 이렇게 원터치로 한 번에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락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위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밑으로 내리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트렁크 쪽에 짐이 많이 실릴 경우에는 무게 때문에 뒤쪽이 아래로 쏠리면서 램프가 위로 올라가죠. 그럴 땐 전조등의 조사각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방향이 아래로 향합니다. 이 옆에는 구동력 제어 기능인데요. 구동력 제어 기능은 항상 켜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계기판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으면 구동력 제어 기능이 켜진 거고요. 만약에 이거 오프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오프가 됐다고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트렁크 열림 버튼.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경고등과 함께 트렁크가 열리고요.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경고등과 함께 트렁크가 닫힙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손을 떼면은 트렁크가 멈추니까 닫힐 때까지는 꾹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 방전됐을 때 리셋하는 버튼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음성 인식 기능, 그리고 모드,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공조 장치를 켠다든가 썬루프를 연다든가 공기청정기를 켠다든가 이런 기능을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모드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이 볼륨 버튼 위아래로 내려서 볼륨 조절하고 여기 가운데 버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음소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랙 넘기는 버튼. 음악을 들을 때는 다음 곡으로 재생이 되지만 라디오를 들을 때는 주파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화 버튼인데요. 받는 버튼과 끄는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 버튼을 통해서 받고 끄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클러스터 메뉴 버튼을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메뉴를 넘기다 보면은 여기 점점점이라는 표기가 떠요. 그럴 때는 여기 OK 버튼 여기 옆에 있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에 다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기 클러스터 메뉴를 넘기다 보면 여기 주유 후 정보가 뜨는데요. 아무래도 주유 후에 내가 얼마큼 거리가 갔는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초기화가 돼요. 자, 이거는 크루즈 버튼이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온, 오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를 실행했을 때 속도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 칸씩 내리면은
1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래로 쭉 내리거나 위로 쭉 올리고 있을 때는 10단위로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총 4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버튼은 한 가지 버튼에 두 가지 기능이 숨어 있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계기판에 표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는 전방 차로 및 앞차를 인식해서 스티어링 휠을 제어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인데요. 차로 유지 보조는 항상 켜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켜져요. 이 기능은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중에 전방의 차선을 인식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 시 경고나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좀 막 운전하는 분들은 아마 이게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길게 누르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이 버튼 하나로 실행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뒤쪽을 보면은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 라이트가 어떤 게 켜져 있는지는 여기 바로바로 계기판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꼭 켜두시고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안개등. 안개등은 따로 계기판에 표시가 되진 않네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쪽에 보면은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와이퍼 속도를 얼마큼 빠르게 하느냐를 조절을 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그냥 중간에 놓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레버를 통해서 뒤쪽 와이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레버에 같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면 하이브리드 메뉴가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메뉴를 통해서 현재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균 연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왜 트렁크가 열리지가 않지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도어에서 파워 테일게이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기아에서 나오는 차들을 송풍구가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막으려면 여기 옆쪽에 이렇게 휠을 통해서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일체형으로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X자 표시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X자 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딸깍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바람이 나오지 않고요. 다시 이렇게 옮기면 바람 방향을 이동하면서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밑에 있는 송풍구는 X자가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죠. 그런데 조수석 쪽에 있는 송풍구는 보면은 여기 X자가 왼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닫힌 버튼은 이거는 오른쪽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송풍구에 바람이 나오지 않고 잠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석 여기 가운데는 막혀 있어요. 따로 그냥 디자인만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람 나오는 것은 이 부분과 저 부분에 바람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비상등이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이 너무나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한 화면에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공조 기능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조 버튼을 누르면 이 휠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서는 이 휠이 볼륨 조절로 변경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맵, 내비, 즐겨찾기, 트랙 이동하는 버튼,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셋업 버튼을 통해서 바로 차량 내부의 설정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설정을 하다가 지도로 바로 넘어가시려면 여기 맵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지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은 이 휠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서 이제 공조 장치로 넘어가려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 바람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공조 장치로 넘어가고요. 공조 장치에는 여기 온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드라이브 온리. 드라이브 온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적용이 되어 있죠. 운전자석에만 바람이 나오게끔 설정하는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이 차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공기청정 모드.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누르면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 바람 방향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에어컨 버튼, 그리고 싱크 버튼. 이 싱크 버튼을 해제하면 조수석과 운전자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27도, 24도에서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석의 기준의 온도에 맞춰서 조수석의 온도가 변경이 됩니다. 이 싱크 버튼은 운전자석 기준으로 온도가 맞춰집니다. 이 공조 화면을 자동으로 넘기고 싶은 분들은 여기 가운데에 화살표 모양 이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합니다가 나와요. 내가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끄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많이 쓰거나 공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해서 공조 화면으로 있다가도 자동 전환으로 다시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여기 수납함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USB 포트와 C타입도 되어 있고, 여기 NFC라고 적혀 있는 거는 무선 충전 기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운전석 통풍, 스티어링 휠 열선,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 시트 조절하는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좌우로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단을 놓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P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따로 버튼을 이렇게 클릭이 되지 않고 이렇게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와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변속기 제어를 통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친환경 경제 운전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인데요. 조금 빠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엑셀 밟았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엔진 및 변속기가 스포티한 주행에 적절한 제어를 제공하는 모드인데요. 스포츠로 해놓으면 엔진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에는 좋지 않겠죠.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을 감지하고 주행 성향에 따라 에코, 스포츠 중에 가장 적절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버튼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인데요. 경사로 주행 시 보조해주는 기능이에요. 가파른 경사로를 주행해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 페달 작동이 없어도 자동으로 10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경사로 주행 시스템이 켜짐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오토홀드는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정차한 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를 때여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 버튼은 앞쪽 센서인데요. 할 때 경고음은 무조건 나오고요. 이 버튼을 끄게 되면은 앞쪽 범퍼에 있는 센서 소리가 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주차 뷰 버튼. 이걸 눌러서 뒤를 위쪽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냥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 여기 사이드 쪽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D 화면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인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한쪽 이렇게 나오게끔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딸깍하면서 잠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석 의자 뒤쪽을 보면은 손잡이도 되고 옷걸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두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C타입으로 핸드폰 충전선도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쪽에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연필 같은 거나 펜 같은 거 넣어두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자그마한 수납이 하나 더 있어서 물티슈 같은 거 넣어놓고 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수석에는 이렇게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의자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를 내리면 뒷자리 컵홀더 이렇게 2개. 컵이 굉장히 좀 작아요. 2열 시트가 굉장히 많이 젖혀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의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단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2단, 3단, 4단. 여기 이렇게 4단까지 되어 있어요. 이 기울기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눕히지 않은 거랑 눕혔을 때 이 각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원터치 폴딩이 되는데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타이어 키트가 이 안쪽에 들어있고요. 이 외에도 여기 공간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뭐 차량 청소 용품이나 신발 같은 거 여유분으로 넣고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